비단 침상 아래의 숨결 첫날 밤, 침상 아래서 들려온 숨소리. 전주 이씨 종가에 혼례가 있었다. 신랑은 이정훈, 31살의 늦은 나이에 장가를 든 양반이었다. 신부는 파평 윤씨 교수 윤설아, 19의 어린 나이였다. 혼례는 조촐했다. 신랑이 워낙 내성적이고 사람들을 꺼려했기 때문이다. 사랑채에서 평생을 책과 함께 보낸 선비. 그것이 마을 사람들이 이정훈을 평가하는 말이었다. 저런 분이 어찌 장가를 가려 하시는가. 집안 어른들이 떠밀었다던데 대를 이어야 한다면서. 설아는 신랑의 얼굴을 족두리 너머로 힐끗 보았다. 수척한 얼굴에 깊게 꺼진 눈. 입술은 창백했고 손은 가늘고 떨렸다. 병약한 선비의 전형이었다. 이런 분과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하는구나. 설아는 한숨을 삼켰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미 혼례는 끝났고 이제 그녀는 이정훈의 아내였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졌다. 하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신랑 신부는 신방으로 향했다. 신방은 안채 깊숙한 곳에 있었다. 오래된 기와집 특유의 서늘함이 복도를 타고 흘렀다. 신방 문을 열었을 때 설아는 잠시 숨을 죽였다. 방은 예상보다 컸다. 한가운데에는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큰 침상이 놓여 있었고 촛불이 2개 켜져 있었다. 은은한 향이 방 안을 채웠다. 들어가시오. 이정훈이 먼저 들어갔다. 설아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이제 둘만의 시간이었다. 이정훈은 침상가에 앉았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서방님, 설아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이정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불안해 보였다. 부인, 나는 익숙하지 않소? 이런 일에 저도 처음이 옵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나는 이정훈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손을 떨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괜찮으시다면 오늘은 그냥 자는 게 어떻겠소? 설아는 놀라면서도 안도했다. 사실 그녀도 두려웠다. 초야의 고통.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다. 좋습니다, 서방님. 고맙소. 이정훈이 침상에 누웠다. 설아도 침상의 반대편에 조심스럽게 누웠다. 둘 사이에는 한 뼘 이상의 거리가 있었다. 촛불이 꺼졌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겼다. 창밖으로 달빛만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설아는 눈을 감았다. 긴장이 풀리며 졸음이 왔다. 그때였다. 쉭.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설아는 눈을 떴다. 무슨 소리였을까? 쉭하. 다시 들렸다. 숨소리였다. 누군가의 숨소리. 설아는 곁을 보았다. 이정훈은 등을 보이고 누워 있었다. 그의 숨소리는 규칙적이었다. 잠든 것 같았다. 그렇다면 이 소리는 쉭하 쉭. 소리는 위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었다. 아래에서 들렸다. 침상 아래에서. 설아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침상 아래에 누가 있다는 말인가? 그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숨소리는 분명했다. 거칠고 억눌린 듯한 소리였다. 누가 설아는 침상 밑을 들여다보고 싶었지만 두려워서 움직일 수 없었다. 만약 정말 누군가 있다면? 쉭하 쉭. 숨소리는 계속됐다. 그리고 점점 더 거칠어졌다. 설아는 이정훈을 깨워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의 착각이라면 첫날 밤부터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그때 숨소리가 멈췄다. 설아는 귀를 더욱 기울였다. 고요했다. 너무나 고요했다. 착각이었나? 하지만 그 순간 스르륵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천을 스치는 소리. 침상 아래에서. 설아는 온몸이 굳었다. 무언가가 침상 밖으로 기어 나오고 있었다. 달빛 아래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다. 사람이었다. 설아는 비명을 지르려 했다. 하지만 그림자가 빠르게 다가와 그녀의 입을 막았다. 조용히 하시오. 낮은 목소리였다. 남자의 목소리. 하지만 이정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설아는 눈을 크게 떴다. 달빛에 비친 남자의 얼굴. 젊고 강렬한 얼굴이었다. 이정훈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누구? 쉿 형님이 계신다. 형님? 설아는 곁을 보았다. 이정훈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나는 이정우 형님의 동생이요. 동생? 설아는 들은 적이 없었다. 이정훈에게 동생이 있다는 말을. 집안에서는 나를 숨기고 있어. 나는 미친놈이라고들 하니까. 이정우의 눈빛이 이상하게 빛났다. 하지만 나는 미치지 않았소. 다만 형님을 너무 사랑했을 뿐이오. 사랑. 그래서 형님은 나의 전부였소. 어릴 때부터 형님만 바라보고 살았소. 형님의 곁에 있고 싶었고 형님의 모든 것이 되고 싶었소. 이정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나를 미쳤다고 했소. 형제가 서로 그렇게 집착하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그래서 나를 가뒀소. 이 방 지하에. 설아는 소름이 돋았다. 침상 아래에 지하실이 있다는 말인가? 나는 오랫동안 그곳에서 형님을 바라봤소. 침상 밑에서 형님의 모든 것을 지켜봤소. 그럼 오늘도 그러소 형님의 첫날 밤을 보고 싶었소. 형님이 어떻게 당신을 대하는지. 이정우가 설아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형님은 당신을 건드리지도 않았소. 나는 실망했소. 무슨 형님은 약해요. 너무 약해서 여자 하나 제대로 대하지 못하지. 하지만 나는 다르오. 이정우의 손이 설아의 뺨을 쓰다듬었다. 나는 강하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원하오. 설아는 몸을 떨었다. 이것은 악몽이 분명했다. 첫날 밤에 침상 아래서 시동생이 나타나 자신을 원한다니? 미쳤구나. 그러소 나는 미쳤소. 하지만 당신도 원하지 않소. 무슨 소리를. 형님은 당신을 만족시킬 수 없소. 하지만 나는 할 수 있소. 이정우가 설아의 손목을 잡았다. 오늘 밤 나에게 기회를 주시오. 형님이 주지 못한 것을 내가 주겠소. 이건 잘못된 거요. 잘못된 것은 알고 있소. 하지만 이미 시작됐소. 당신이 내 숨소리를 들은 순간부터. 이정우가 설아를 침상 가장자리로 끌었다. 설아는 저항했지만 그의 힘은 셌다. 서방님, 서방님. 설아가 이정훈을 불렀다. 하지만 이정훈은 깨어나지 않았다. 형님은 깨어나지 않을 것이오. 약을 탔으니까. 약, 그러소 술에 수면약을 오늘 밤을 위해서. 이정우가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광기와 욕망으로 가득했다. 이제 당신은 나의 것이오. 이정우가 설아의 저고리를 벗기기 시작했다. 설아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안 돼, 놓아. 소리 질러봤자 소용없소. 이 방은 안채 깊숙한 곳에 있고 하인들은 모두 사랑채 쪽에 있어. 끈이 풀렸다. 저고리가 벗겨졌다. 설아의 하얀 어깨가 드러났다. 아름답군. 이정우의 눈빛이 뜨거워졌다. 그는 설아의 어깨에 입술을 댔다. 설아는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각이 밀려왔다. 이정우의 입술은 뜨겁고 거칠었다. 이정훈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것. 느껴지오. 이것이 진짜 남자의 애무요. 아니, 이건. 하지만 설아의 몸은 반응하고 있었다. 이정우의 손이 그녀의 몸을 탐험할 때마다 몸이 떨렸다. 당신의 몸은 정직하오. 입으로는 싫다고 하지만 몸은 원하고 있어. 거짓말. 그렇다면 증명해 보이겠소. 이정우의 손이 설아의 가슴에 닿았다. 부드럽게 쓰다듬는 손길. 설아는 숨을 참았다. 아, 신음이 새어나왔다. 설아는 부끄러워 얼굴을 돌렸다. 보시오. 당신도 원하고 있어. 아니야, 이건.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이정우의 손길에 몸이 반응했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를 받아들이시오. 형님 대신. 이정우가 설아를 완전히 침상에 눕혔다. 그리고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기기 시작했다. 안 돼, 제발. 이미 늦었소. 마지막 옷이 벗겨졌다. 설아는 완전히 벗은 몸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다. 달빛이 그녀의 하얀 피부를 비쳤다. 완벽하오. 이정우도 옷을 벗기 시작했다. 단단한 몸이 드러났다. 설아는 눈을 돌렸지만 호기심에 다시 보았다. 보시오. 이것이 당신이 오늘 밤 경험할 것이오. 이정우가 설아의 다리 사이에 자리 잡았다. 설아는 온몸이 긴장으로 굳었다. 처음이지요. 당연하지. 그렇다면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오. 이정우가 천천히 들어왔다. 설아는 비명을 참았다.
고통이 밀려왔다. 아플 것이오. 하지만 곧 다른 감각이 올 것이오. 이정우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천히, 깊게. 설아는 이를 악물었다. 아파. 조금만 참으시오. 시간이 지나며 고통은 점차 무뎌졌다. 그리고 다른 감각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이상한 쾌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는구려. 이건 뭐야? 쾌락이오. 여자가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렬한 감각. 이정우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설아는 숨을 헐떡였다. 이상해 몸이. 그대로 느끼시오. 저항하지 말고. 설아는 이정우를 끌어안았다. 이성은 사라지고 본능만 남았다. 더 원하시오. 모르겠어. 그냥 계속. 이정우가 더 깊이, 더 빠르게 움직였다. 설아는 온몸이 떨렸다. 뭔가 올라와 뭔가. 그것이 절정이오. 그대로 느끼시오. 그 순간 설아는 처음으로 절정을 경험했다. 온몸이 경련하며 비명이 터져 나왔다. 이정우가 그녀의 입술을 막았다. 입맞춤 속에서 둘은 함께 정점에 도달했다. 한참 후 둘은 숨을 헐떡이며 누워 있었다. 설아는 멍한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나는 무슨 짓을 한 거지? 죄책감이 밀려왔다. 첫날 밤에 시동생과 그것도 잠든 남편 옆에서 후회하시오. 이정우가 물었다. 당연하지. 하지만 당신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소. 설아는 대꾸할 수 없었다. 그의 말이 맞았다. 나는 다시 지하로 돌아가겠소. 이정우가 옷을 입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억하시오. 형님이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마다 나는 침상 아래에 있을 것이오. 다시는 나타나지 마.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오. 이정우가 침상 밑으로 사라졌다. 스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설아는 홀로 남았다. 몸은 나른했고 다리 사이에는 뜨거운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옷을 입고 침상에 누웠다. 곁에는 이정훈이 여전히 자고 있었다. 이것은 비밀이 되어야 해. 하지만 설아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이정훈이 깨어났다. 어젯밤에 나는 잠만 잤구려. 미안하오. 괜찮습니다, 서방님. 오늘 밤에는 제대로 하겠소? 예, 서방님. 하지만 그날 밤도 이정훈은 설아를 제대로 대하지 못했다. 그는 긴장했고 서툴렀고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미안하오 나는. 괜찮습니다. 설아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스쳤다. 침상 아래, 거기에 그가 있다는 것. 그날 밤 설아는 귀를 기울였다. 쉬카. 숨소리가 들렸다. 침상 아래에서 설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조용히 침상 아래를 향해 속삭였다. 오늘 밤은 안 돼. 숨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세월이 흘렀다. 설아는 아들을 낳았다. 이정훈은 기뻐했다. 하지만 설아는 알고 있었다. 그 아이가 이정훈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간혹 밤이면 설아는 침상 아래의 숨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외로운 밤에는 조용히 침상 끝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러면 아래에서 손이 올라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강한 손. 비단 침상 아래의 비밀. 그것은 설아의 평생 비밀이 되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가끔씩 달콤한 밤을 선물했다. 침상 위에는 약한 남편이, 침상 아래에는 강한 남자가. 설아는 두 세계 사이에서 살았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이었다. 숨소리는 오늘도 들린다. 비단 침상 아래에서. 향로의 신부. 한양 북촌에 살던 선비 이연겸은 30이 넘도록 장가를 들지 못했다. 집안이 가난한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는 책 속에 빠져 세상을 잊고 사는 사람이었다. 어느 가을 오후 언겸은 인사동 골목 깊은 곳을 거닐다 낡은 골동품 가게를 발견했다. 먼지 쌓인 물건들 사이로 눈길을 돌리던 중 그의 시선이 한 향로에 멈추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그 향로는 기이하게도 연꽃 위에 앉은 여인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여인은 두 손으로 향을 받드는 자세였는데 그 얼굴이 묘하게 살아있는 듯했다.
그 향로 말입니까? 가게 주인은 탁한 눈으로 언겸을 바라보았다. 30년 전 어떤 양반 댁에서 급히 내놓은 물건입니다. 향을 피우면 좋은 인연을 만난다는 말이 있지요, 하나. 주인은 말끝을 흐렸다. 하나, 향이 다 타기 전에 꺼뜨리면 안 됩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니까요. 언겸은 이상한 말이라 생각했지만 향로의 조용히 마음에 들어 값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언겸은 서재에서 향로에 침향을 꽂고 불을 붙였다. 은은한 연기가 피어오르자 방 안이 묘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향은 달콤하면서도 쓸쓸했고 따뜻하면서도 서늘했다. 언겸은 책을 펼쳤지만 이상하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향 연기가 굵어지더니 방 한편이 아지랑이처럼 흔들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누구시오? 언겸은 벌떡 일어섰다. 하지만 여인은 대답 대신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한복 저고리는 연한 분홍빛이었고 치마는 비단처럼 부드러워 보였다. 얼굴은 창백했으나 눈빛만은 또렷했다. 제 이름은 향아입니다.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다. 당신이 부르셨지요. 향로에 불을 붙이신 순간. 언겸은 어안이 벙벙했다. 귀신인가 아니면 꿈인가? 하지만 향아는 너무나 생생했다. 그녀의 숨소리,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은은한 향기까지. 나는 향로를 샀을 뿐이요 그대를 부른 게 아니라. 하지만 향을 피우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향아는 천천히 다가왔다. 언겸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몸이 굳어버렸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오히려 묘한 이끌림이었다. 저는 오래전 이 향로에 갇힌 몸입니다. 어떤 이가 향을 피워주면 그 향이 타는 동안만 이승에 머물 수 있지요. 그럼 향이 꺼지면 돌아갑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향아는 슬픈 듯 웃었다. 언겸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가 사라질 것 같아서였다. 그대는 왜 향로에 갇히게 된 것이오? 그건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향아는 언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만약 당신이 향을 끝까지 태운다면 저는 당신의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밤만이라도. 첫 번째 밤, 언겸은 향이 꺼질까 전전긍긍하며 밤을 지새웠다. 향아는 그의 곁에 앉아 책을 읽어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처럼 흘렀고 언겸은 처음으로 책보다 사람이 좋다는 걸 알았다. 새벽이 다가오자 향이 가늘어졌다. 향아의 모습도 흐릿해졌다. 내일도 오시겠소? 향을 피우신다면 그녀는 미소 지으며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이후 언겸은 매일 밤 향을 피웠다. 향아는 약속대로 나타났다. 처음엔 멀찍이 앉아 이야기만 나누었다. 향아는 100년 전 조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가 살던 시절,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배신과 저주의 이야기를. 저는 원래 양반집 교수였습니다. 혼례를 앞두고 있었지요. 어느 밤 향아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혼담은 거짓이었습니다. 상대 집안은 제 집안의 재산을 탐했고 초야를 치른 뒤 저를 없애려 했지요. 언겸은 숨을 죽였다. 그날 밤 제가 들어간 방에는 이상한 향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마시면 정신을 잃는 독향이었지요. 저는 정신을 잃기 직전 향로를 부여잡았습니다. 살고 싶다고 빌었습니다. 그래서 향로에 갇힌 것이오? 그렇습니다. 하늘이 재원을 들어주셨는지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승과 저승 사이에 갇혀버렸지요. 향이 피워질 때만 나타날 수 있는 존재로. 밤이 깊어갈수록 둘의 거리는 가까워졌다. 언겸은 향아에게 시를 지어 읽어주었고 향아는 그의 손을 잡고 춤을 추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언겸의 가슴은 뜨거웠다. 처음엔 손끝만 스쳤으나 밤이 거듭될수록 둘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대가 줬소. 열흘째 되는 밤 언겸이 고백했다. 귀신이든 환상이든 상관없소. 그대가 있는 이 밤이 내겐 진짜요. 향아는 눈물을 흘렸다. 투명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저도 당신이 좋습니다. 하지만 저를 완전히 이승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언겸은 향아의 손을 꽉 잡았다. 차가운 손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무슨 약속이오? 말해주시오. 향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의 눈빛이 간절함으로 물들었다. 혼례를 올리고 초야를 치르는 것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향 연기만이 방 안을 채웠다. 하지만 그 초야는 제가 죽었던 그날 밤과 같아야 합니다. 향로의 향을 피우고 그 향이 완전히 타 없어질 때까지. 당신은 절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그대는 진짜로 돌아오는 것이오?
그렇습니다. 하지만 만약 향이 중간에 꺼진다면 향아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저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번엔 정말로 죄도 남지 않고 혼도 흩어져 다시는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언겸은 망설이지 않았다. 하겠소, 그 약속. 하지만 향은 밤새도록 탈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절 믿어주셔야 합니다. 중간에 의심이 들어도 두려움이 찾아와도 끝까지. 끝까지 그대 곁에 있겠소. 향아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달빛보다 아름다웠다. 그럼 다음 보름날 밤에 그날이 제가 죽었던 날이니까요. 보름날이 밝았다. 언겸은 아침부터 방을 정돈하고 특별한 침향을 구했다. 골동품 가게 주인이 건네준 향이었다. 이 향은 특별합니다. 한번 피우면 밤새도록 타지요. 하지만 절대 중간에 끄려 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어기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주인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지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다. 언겸은 조촐하게 혼례상을 차렸다. 비록 누구도 보는 이 없는 혼례였지만 그의 마음만은 진심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언겸은 향로에 향을 꽂았다. 불을 붙이는 순간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향 연기가 평소보다 진하게 굵게 피어올랐다. 그리고 향아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날 밤 그녀는 달랐다. 저고리는 더욱 얇은 비단이었고 머리엔 비녀가 꽂혀 있었다. 뺨엔 연지가 살짝 발라져 있었고 입술은 연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진짜 신부처럼 보였다. 당신. 언겸은 숨이 막혔다. 향아는 천천히 다가왔다. 이제 그녀의 발걸음은 소리를 냈다. 바닥을 밟는 소리가 또렷했다. 오늘 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향아는 언겸의 손을 잡았다. 평소보다 따뜻했다. 마치 진짜 사람의 손 같았다. 두 사람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처음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향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연기는 마치 장막처럼 둘을 세상과 분리시켰다.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둘만의 세계였다. 언겸이 먼저 손을 뻗어 향아의 뺨을 어루만졌다. 차가웠지만 확실히 존재했다. 그녀의 살결은 매끄러웠고 숨결은 은은한 향기를 품고 있었다. 당신은 진짜요. 오늘 밤만큼은.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향아의 몸은 처음엔 차가웠다. 하지만 언겸이 감싸 안자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마치 얼음이 녹듯 천천히 따뜻해졌다. 두렵지 않으신가요? 향아가 속삭였다. 왜 두려워하겠소? 저는 귀신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요. 언겸은 그녀를 꽉 안았다. 그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것으로 충분하오. 향아는 그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다. 눈물이 언겸의 옷깃을 적셨다. 하지만 그 눈물은 차갑지 않았다. 따뜻했다. 시간이 흘렀다. 언겸은 향아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향아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숨소리를 느끼며 천천히 하나가 되어갔다. 향이 절반쯤 탔을 무렵 향아의 몸은 완전히 따뜻해졌다. 언겸은 그녀의 등을 어루만지며 느낄 수 있었다. 심장이 뛰고 있었다. 또각또각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 소리였다. 당신 진짜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 네, 당신이 저를 믿어주시니까요. 향아는 언겸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은 이제 맑은 빛으로 가득했다. 죽음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두 사람은 입을 맞췄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점점 깊어졌다. 향아는 언겸의 옷깃을 잡았고 언겸은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방 안은 향 연기로 자욱했다. 달빛도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희미한 촛불과 향로의 불빛만이 둘을 비췄다. 언겸은 향아의 저고리 고름을 풀었다. 향아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렸지만 막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가 드러났다. 창백했지만 아름다웠다. 그대 정말 아름답소. 당신도요. 향아는 언겸의 옷을 벗겼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느꼈다. 향아의 피부는 이제 완전히 따뜻했다. 언겸은 그녀의 등을, 허리를, 어깨를 어루만졌다. 향아는 작은 신음을 흘렸다. 그 소리는 달콤하면서도 애틋했다. 아파하지 않소? 아니에요, 좋아요. 두 사람은 깊이 껴안았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향은 계속 타올랐다.
이제 3분의 1이 남았다. 그때 향아의 표정이 변했다. 수줍음은 사라지고 간절함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녀는 언겸을 더욱 꽉 안았다. 마치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 제발 끝까지 저를 안고 있어주세요. 그러겠어. 언겸은 약속했다. 그는 향아를 놓지 않았다. 그녀의 체온을 느끼며 심장 소리를 들으며 한 몸이 되어갔다. 자정이 지나고 향은 손가락 2마디만 남았다. 향아는 언겸의 품에서 몸을 떨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떨림이었다. 당신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왜 후회하겠소? 저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대는 내가 만난 가장 진실한 사람이요. 언겸은 그녀를 더욱 꽉 안았다. 향아의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향기가 났다. 꽃향기 같기도 하고 약초향 같기도 했다. 향이 더욱 짧아졌다. 이제 손가락 1마디 정도만 남았다. 향아의 얼굴이 또 한 번 변했다. 이번엔 두려움이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다. 그저 언겸을 바라보았다.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대는 돌아올 것이요. 하지만 믿소, 나는 그대를 믿소. 언겸은 향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설령 그대가 사라진다 해도 나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요. 오늘 밤 그대와 함께한 이 시간만으로도 충분하오. 향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나도 그대를 사랑하오. 향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향 연기가 점점 옅어졌다. 언겸은 향로를 보았다. 향은 이제 거의 다 타버렸다. 마지막 한 조각만 남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끄지 마라, 절대 끄지 마라. 언겸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불안해도 끝까지 지켜야 했다. 향아는 언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하오. 마침내 향의 마지막 조각이 재로 변했다. 연기가 가늘게 올라가더니 완전히 사라졌다. 방 안이 어둠에 잠겼다. 언겸은 숨을 죽였다. 향아는 사라졌다. 그의 품은 텅 비어 있었다. 향아. 향아. 그는 미친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촛불마저 꺼져 있었다. 다만 향로만이 그 자리에 차갑게 놓여 있었다. 언겸은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그는 자신이 속았다고 생각했다. 환상에 빠져 헛개비와 밤을 보낸 미련한 선비라고. 하지만 그녀의 온기는 아직 남아 있었다. 그의 손에, 품에, 입술에. 분명 진짜였다. 향아, 돌아와 주오. 언겸은 향로를 껴안고 울었다. 그때였다. 쿵. 방문이 열렸다. 언겸은 고개를 들었다. 새벽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빛 속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한복은 아침 햇살처럼 환했고 얼굴엔 생기가 돌았다.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찌고 있었고 뺨엔 붉은 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그 얼굴은 분명 향하였다. 당신. 언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향아는 웃으며 다가왔다. 이제 그녀의 발걸음은 바닥에 확실히 닿았다. 걸을 때마다 치마가 스치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그녀 뒤로 그림자가 생겼다. 진짜 사람의 그림자였다. 저 돌아왔어요. 언겸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번엔 따뜻했다. 뜨겁다고 할 만큼 따뜻했다. 진짜 사람의 온기였다. 어떻게. 당신이 약속을 지켜주셨으니까요. 향이 끝까지 타도록 절 믿어주셨으니까요. 향아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제 그 눈물은 차갑지 않았다. 따뜻한 눈물이었다. 이제 저는 진짜 사람이에요. 당신의 아내로 살 수 있어요. 언겸은 그녀를 더욱 꽉 안았다. 믿을 수 없었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진짜였다.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피가 흐르는 진짜 사람이었다. 그대 정말 돌아온 것이오? 내 영혼이요. 두 사람은 긴 시간 껴안고 있었다.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 후 언겸과 향아는 평범한 부부로 살았다. 마을 사람들은 언겸이 어디선가 아내를 얻어왔다고만 알았다. 누구도 그녀가 향로에서 나온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향아는 다른 아낙네들처럼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바느질을 했다. 가끔 이웃집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했다.
그녀는 완벽하게 사람이었다. 하지만 언겸은 가끔 생각했다. 만약 그날 밤 내가 향을 끓여 했다면, 만약 중간에 의심하고 밖으로 나갔다면,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향아는 영원히 사라졌을 것이다. 쟤도 혼도 남지 않고 완전히 소멸했을 것이다. 그날 밤 이후 언겸은 그 향로를 다시는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깊이 간직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의 증거였으니까. 의심 없이 끝까지 믿었던 그 밤의 증거였으니까. 이듬해 봄 향아는 아이를 가졌다. 언겸은 그녀의 배를 어루만지며 물었다. 아이도 진짜일까요? 향아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저를 진짜로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 아이도 진짜예요. 그해 가을 향아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다. 아이는 언겸을 닮아 책을 좋아했고 향아를 닮아 상냥했다. 세 식구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여러분, 오늘 향로의 신부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조선시대엔 이렇게 향로 하나에도 깊은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믿는 것. 눈에 보이지 않아도, 증명할 수 없어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 조상들은 믿었죠. 만약 여러분 앞에 그런 향로가 나타난다면 끝까지 지킬 수 있으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조선의 야한 이야기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